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장 정전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전기가 정전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게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동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있으면 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전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요, 이거를 전류, 흐를 자 써서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기는 멈춰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 정전기가 우리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보면은 막 이 차문 열 때라든지 옷 벗을 때 이럴 때 위험하게 되고, 괜히 정전기 있으면 반도체 같은 거,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조립하다가 램 같은 거 나가게 되고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정전기가 없으면 복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 복사기 원리가 다 정전기 원리입니다. 정전기가 없게 된다면 정전 도장, 페인트 칠을 못해요. 얇은 카페트에 모를 심는 거, 이런 거 다 정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정전 페인트. 그러니까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잘 쓰면은 좋게 이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되게 되게 되면은 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동전기 대신에 정전기 원리와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이제 이 흐름을 한번 쭉 읽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정기란 무엇인가에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가고, 그 다음에는 정전기가 아니라 전류에 대해서 배우고, 동전기, 그러니까 동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동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배우고, 그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유도작용, 전기가 바로 자석을 만들어낸다 하는 걸 배우고, 그럼 자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모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그냥 정전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것과 뒤에서 배울 것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없이 이제 좋은 겁니다. 자, 보시죠. 46페이지에 정전기 있습니다. 그 위에 좋은 글이 있네요.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찰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전기라 하고, 앞에서 배운 이동하는 전기, 즉 동전기와는 달리 그 작용이나 성질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전기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과 작용 및 콘덴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1절 정전기의 성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마찰에 의해 생긴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한다. 이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고, 그 대전체 주위에 전하를 놓으면 이 전하의 종류에 따라 반발력과 흡인력이 각각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1 보게 되니까 철수가 책받침을 머리에 비비고 있습니다. 머리 비비고 이렇게 쭉 보니까 머리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머리가 플러스로 대전됐고 책받침이 마이너스로 대전됐죠. 서로 중성일 때, 그러니까 비비지 않을 때에는 서로 달라붙지 않았지만 비빈 후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해요.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이종,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흡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전되는 걸 마찰전기라고 하고, 서로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았다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용어 나와 있죠. 마찰전기 전하, 정전기, 대전기,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정전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전기.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정전 유도와 차폐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한 페이지 뒤에서 보게 되면은 정전 차폐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전하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가진 막대를 제가 딱 갖다 대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려고 그러고, 같은 것끼리 밀어내려고 그러고, 마이너스끼리는 잡아당기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두 개 다 써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전기가 유도, 이 꼬실자입니다. 서로 유도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정전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직접 닿았어요? 안 닿았다는 겁니다. 안 닿았어요. 이걸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 유도에서 핵심 사항은 이거죠. 동종간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고. 반발. 서로 이종, 서로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할까? 흡인. 붙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남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그렇죠? 가까이 안 붙잖아요. 하지만 이종, 여자끼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붙게 하는 거죠. 흡인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이게 이제 자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자석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자석을 하나 놨어요. 자, N극 자석을 놓고, 여기다가 제가 쇠못을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자석이 쇠못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당기겠죠? 당기는데 여러분들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막으려고 어떤 물질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물질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종이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어때요? 그러니까 종이를 둘 사이에다 갖다 대면은 이거 자석, 이 못이 안 당겨질까요? 당겨지죠. 종이 돼요? 안 돼요. 유리 됩니까?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천 이런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플라스틱, 책받침 같은 거 되나요? 코팅돼 있는 거? 코팅돼 있는 종이 책받침 안 돼요. 비닐? 안 되죠. 나무? 못 막습니다. 그럼 뭐가 막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막을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냐? 이걸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자, 잘 들으세요. 니, 코, 철, 망.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죄송합니다. 니 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 코, 철망.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자기 유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니 코, 철, 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재료를 넣어서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을 막고 싶다. 그럼 뭐가 된다고 이게? 니코, 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을 쓰게 되면 둘 사이를 막을 수 있다고요. 그게 그 재료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가 강자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전기를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전차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전차폐. 우리 주변에 정전차폐를 이용한 것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이 마이크로웨이브로 음식을 데우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전자레인지가 여러분 집에 다 있죠. 근데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와 오븐이 음식을 데우는 원리는 다릅니다. 오븐은 무식한 거예요. 오븐은 그냥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음식을 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바깥에서부터 있죠. 근데 전자레인지는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빵을 넣게 되면은 모든 음식 재료에는 물 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물 분자가 있게 돼요. 이 물 분자가 있게 되는데 강력하게 위에다가 플러스를 주고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줍니다. 보기 쉽게요. 그러면은 얘네들 물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게 되니까 이 물 분자가 동시에 일동 체력하고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일지하게 정렬을 해요. 다음에 조금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위에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 위에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위에가 이번에는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회전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아래를 바꿔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물 분자끼리 회전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군대에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해보셨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 나죠? 왜? 몸이 자꾸 부딪히니까, 근육이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물 분자끼리 서로 상하운동을 반복하게 되면서 진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열 때문에 바로 음식물이 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1초에 몇 번 하냐? 1.6기가헤르츠. 이게 몇 번이에요? 기가가 얼마예요? 공이 9개니까. 하나, 둘,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6억 번을 1초에 움직이는 겁니다. 물이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데워지죠. 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음식물이 데워지려고 하면 음식물이 조리되고 있는 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밖에 있는 유리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유리 밖으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는 절대 음식이 조리되고 있을 때 여기서 계속 이걸 투명하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걸 막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죠. 하지만 유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자레인지의 표면에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요. 철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요? 뭘 막으려고? 정전기를 차폐하려고.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철로 차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가 안 터집니까? 핸드폰 안 터지는 곳. 땅 밑? 아니에요. 건물 안?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니에요. 화장실? 아니에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유일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엘리베이터. 왜요? 엘리베이터는 사방이 다 철로 막혔잖아요. 물론 터지게 하려면 또 기술이 있어요. 그쵸? 위에를 잘, 한 곳을 터지게 하면 전파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되는데, 정전기를, 그런 전파를 막으려면요. 양쪽을 다 철판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 차폐가 되죠. 이 재료를 우리가 바로 니코철망이라고 하고 강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예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에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 그 정전차폐 이용한 겁니다. 정전차폐 이용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귀에다 가까이 대고서 통화하시면 안 좋아요, 몸에 많이. 특히 6세 이하, 유럽에서는, EU에서는 6세 이하에는 핸드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용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머리가 데워지거든요. 머리가 전자파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이 주파수랑 똑같아요. 자, 그 정전기가 되는데, 정전 유도도 있지만 정전 유도를 막으려면은 정전 차폐가 있다. 그래서 47페이지 위에를 보게 되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금속 철망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전 차폐라고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3번에 정전기력. 그러면은 아까 플러스랑 플러스 동종끼리는 반발하고 이종끼리는 흡인한다고 했는데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습니까? 그 힘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하면 바로 쿨롱입니다. 자, 이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제 플러스 전화가 하나 있어요. 자, 이쪽에도 플러스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은 플러스면은 서로 밀어내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Q1 쿨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Q2 쿨롱이라고 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R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 전하가 서로 클수록 밀어내는 힘은 더 세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밀어내는 힘은 더 세질 거예요. 맞죠? 자석도 그래요. N극, N극 서로 가까이 있으면 더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F는 R 분의 Q1, Q2다.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Q1, Q2에는 각각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는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따라 틀리냐? 이 사이를 어떤 물질이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 뭐라고 하냐?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자,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을 때는 이걸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해요. 입실론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은 단위가 FM입니다. 페러드 퍼 메타. 페러드가 정전 용량이거든. 얼마나 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냐, 얼마나 잘 꼬셔낼 수 있느냐. 그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래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 상태의 유전율에다가 입실론 제로 하게 되면 진공 상태 유전율입니다.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진공 상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진공일 때 그러면은 얼마나 꼬시는 능력이 있느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드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실론 S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입실론 S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공보다 몇 배 더 뛰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공보다 몇 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유전율이 2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공보다 몇 배 더? 2배 더 잘 꼬셔낸다. 10이다 그럼 뭐예요? 진공보다 몇 배 더? 10배 더 잘 꼬셔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Q1, Q2에 비례하지만 실제로 더 정확한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둘 사이에 작용한 힘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뉴턴. 그러면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돼 있죠.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곱한 거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자, 좀 어려워하지 마세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공 상태라고 하면은 자, 두 개가 진공 상태에서 당기는 힘이 얼만큼이냐 혹은 밀어내는 힘이 얼만큼이냐 알고 싶으면 입실론 제로에다가 어떻게 돼요? 8.85 곱하기 10-12승 집어넣고 비유전율은 1이죠.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다 왔어요. 자, 뭐가 답이냐? 만약에 문제에서 Q1이 얼마하고 Q2가 얼마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진공 상태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된다면은 자, 요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9 곱하기 10에 9승을 곱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진공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 48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니까 진공 상태에서 작용하는 비유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정 도자기, 증류수, 운모 여러 가지 충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큰 게 뭐예요? 티탄산 바륨이라든지 산화 티탄 들어가는 거 굉장히 크죠, 그렇죠? 뭐 증류수도 크고 운모 이런 것도 뭐 이제 큰 종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는 거 비유전율이 크기 이것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하시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유전율의 단위를 물어봅니다. FM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FM이다. 내 유전자가 FM이다. 이렇게 외우면 또 좋고 표준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진공의 유전율 물어봅니다. 진공의 유전율은 상수입니다. 이 상수, 쿨롱 상수 8.85 곱하기 10-12승 상수입니다. 다음에 진공일 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말로도 많이 나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얼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식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조금 나옵니다. 또 3번 진공 중에서 정전기력 볼까요? 2-3의 요 얘기가 그대로 있죠. 진공 상태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이고 혹은 공기 중의 유전율. 진공이나 공기 중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공, 공기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9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정전기 활용과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기가 뭐 나쁘게 쓰면은 안 좋지만 사실 좋게 쓰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대전됐다. 2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아니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하죠. 그렇죠? 다른 종류끼리 서로 흡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3번.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무엇인가? 비유전율을 입실론 S라고도 하고 혹은 입실론 R 뭐 이렇게 서로 기호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진공 상태는 얼마예요? 공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했죠. 그 다음 몇 배 더 능력이 뛰어나냐라고 하니까 1배죠, 1배. 1배. 똑같은 거죠. 또 가번이죠. 다음 4번.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얼마가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몇 번의 답입니까? 진공 중에 있을 때. 그럼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5번. 진공 중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두 점전하가 1m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4번에, 5번에. F는 9 곱하기 10의 9승. 자, 그리고 거리가 지금 1m죠. 1의 제곱분의 Q1, Q2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네요. 답은 4번. 6번.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를 2m의 거리에 놓았을 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F는 똑같죠.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2m니까 2의 제곱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계산하게 됩니다. 얼마 됩니까? 5.4 뉴턴이 되죠. 7번. 다음 중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라고 했죠? 어떤 걸로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강자성체. 나번. 8번.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죠. 자, 이거는 뒤에 부분에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뮤라고 해서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거는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은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이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드 퍼 메타가 되는 거고요.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휴먼한테 투자한다. 휴먼에 투자하자. 투자는 HM. 그다음에 유전자는 FM. 이제 그렇게 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4번. 9번.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얼마가 되는가? 9번. 유전율. 얼마나 잘 꼬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에 이게 이제 기본이죠. 곱하기 비유전율입니다. 진공보다 얼마나 더 잘 꼬셔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거는 진공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까? 9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따라서 진공의 유전율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이것보다 9배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한 80 정도 되겠네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페러드 퍼 메타 FM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기, 그 다음에 유전율의 계산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이 좀 어렵지만 한번 암기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완벽하게 외워야지 하면 안 돼요. 초급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나 용어들이 낯선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